오늘 아침에도 커피 마셨나요?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물보다 먼저 찾는 음료, 밥보다 익숙한 루틴, 심지어 배가 고프지 않아도 자동으로 손이 가는 그것.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커피가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기까지 수백 년에 걸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는 도시가 있고 혁명이 있고 돈과 권력과 대화가 있습니다. 커피는 어떻게 세상을 깨우는 음료가 되었을까?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에티오피아의 어느 고원에서 시작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칼디라는 이름의 염소지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의 염소들이 붉은 열매를 먹더니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칼디는 그 열매를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마 뭔가를 느꼈겠죠. 선명해지는 그 감각을, 이게 커피의 기원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사실이냐 전설이냐 지금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열매가 처음 퍼진 건 맛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기능 때문이었습니다. 잠을 밀어내는 힘. 커피는 처음부터 맛보다 효능이 먼저인 음료였어요.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이 열매는 홍해를 건너 예멘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재배되기 시작해요. 15세기 무렵의 일이에요. 재미있는 건 초기에 커피를 가장 열심히 마신 사람들이 수피 수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밤새 기도와 명상을 이어가야 했던 그들에게 잠을 쫓아주는 이 음료는 사실상 필수품이었죠. 종교적 수행을 위한 음료로 시작한 커피가 어떻게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침을 지배하게 됐을까요? 그 변화의 시작에는 한 공간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커피가 정말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건 누군가 혼자 마셨을 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함께 마시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15세기 메카 그리고 16세기 콘스탄티노플을 거치며 카흐베카네라는 공간이 등장합니다. 직역하면 커피의 집으로, 우리가 아는 카페의 원형이죠. 근데 이 공간은 지금의 카페와는 달랐어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체스를 뒀습니다. 음악을 듣고 춤을 봤습니다. 소문을 들었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간은 당시의 지혜 학교라고도 불렸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전까지 정보라는 건 어디서 얻었을까요? 교회나 귀족들의 살롱 아니면 소문. 그런데 커피하우스는 달랐어요. 그냥 누구든 들어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옆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소한 것처럼 들리지만 엄청난 변화였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면서 훨씬 더 폭발적인 무언가로 이어집니다. 1650년대 영국 옥스퍼드와 런던에 커피하우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수십 년 만에 런던에만 300개가 넘는 커피하우스가 생겨요. 300개. 그만큼 커피하우스는 도시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파고들었죠. 17세기 런던에서요. 그런데 이 커피하우스들이 특이한 점은 입장료가 1페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졌냐고요? 그 1페니만 내면 귀족이든 상인이든 직공이든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어요. 당시로선 거의 혁명적인 공간이었죠. 사람들은 이 공간을 뭐라고 불렀냐면 페니 유니버시티, 1페니짜리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테이블 위엔 신문이 있었고 팸플릿이 있었고 누군가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읽고 논쟁하고 직접 쓰기도 했어요. 이게 뉴스 산업의 출발점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런던에 한 커피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선주와 상인 보험업자들이 모여들던 곳, 그 이름은 에드워드 로이드의 커피하우스. 그곳에서 해상 거래 정보가 오갔고 리스크를 나누는 방식이 논의됐고 결국 그게 로이즈 보험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세계 최대 보험 시장 중 하나가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됐어요. 커피는 사람을 깨웠고 깨어난 사람들은 세상을 토론하기 시작했으며 그 토론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커피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아침에 뭘 마셨을까요? 사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커피가 보급되기 전까지 유럽 많은 지역에서 아침에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알코올이 들어간 음료가 차라리 더 위생적인 선택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아침부터 약간 몽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커피가 들어오면서 무언가가 바뀝니다. 술이 흐릿함의 음료였다면 커피는 선명함의 음료였습니다. 마시고 나면 집중이 됐어요. 생각이 빨라졌고 대화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공장이 생기고 사무실이 생기면서 이 변화는 더욱 결정적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일정한 속도로 일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의 시대, 커피는 그 시대의 요구에 정확히 맞아떨어진 음료였어요. 그래서 커피는 자연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의 음료가 됩니다.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근대 노동 문화와 함께 자란 음료.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커피를 찾는 건 단순한 취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수백 년에 걸쳐 몸에 새겨진 리듬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커피는 어떻게 한 지역의 음료에서 전 세계 모든 아침 식탁에 오르게 됐을까요? 원래 커피는 예멘의 독점 상품이었습니다. 예멘 사람들은 커피 종자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출 전에 반드시 볶거나 삶아서 발화가 안 되게 했어요. 그 정도로 커피는 귀하고 전략적인 자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초 인도의 한 순례자가 메카에서 예멘으로 가는 길에 커피 씨앗 7알을 몰래 숨겨 나옵니다. 그 7알이 인도 카르나타카 지역에 심어지고 거기서 자란 커피가 네덜란드 상인들 손에 들어가서 자바로, 수리남으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퍼져나가요. 18세기가 되면 브라질과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섬들이 세계 커피 공급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의 커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상품 중 하나가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원유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원자재가 커피라는 말도 있을 만큼 이 작은 원두는 거대한 경제를 움직이는 상품이 됐습니다. 한 잔의 커피 뒤에는 언제나 먼 산지와 긴 이동, 그리고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커피는 또 한 번 변화를 겪습니다. 이번엔 맛도 향도 아닌 경험의 음료로 커피의 역사를 정리하면 크게 3번의 물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20세기 중반 인스턴트 커피와 대량 생산의 시대예요. 커피는 그냥 카페인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맥스웰 하우스, 네스카페, 동서식품, 맛보다 편리함이 우선이었던 시대. 두 번째 물결은 1980년대부터 스타벅스가 상징하는 경험의 시대입니다. 커피 맛 자체보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컵으로 어떤 이름이 불리며 마시는가가 중요해졌어요. 커피가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물결은 2000년대 이후 원산지 품종, 로스팅, 추출 방식까지 따지는 취향의 시대입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냐, 파나마 게이샤냐, 콜드브루냐, 에어로프레스냐.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커피가 각성 음료로 시작해서 공론장의 음료가 됐다가 노동의 음료가 됐다가 이제는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어떤 커피를 마셨는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시대. 그리고 우리는 그 카페에 가서 일을 하고 쉬고 대화하고 혼자 생각합니다. 어쩌면 16세기 콘스탄티노플의 커피하우스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을 모으고 생각하게 하고 대화하게 만드는 공간. 그 공간의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죠. 다시 오늘 아침으로 돌아와 볼게요.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뜨고 습관처럼 커피를 내립니다. 아니면 카페 앞에 줄을 섭니다. 그 행동이 사실은 수백 년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고원의 한 목동. 밤새 기도하던 수도자들. 런던의 1페니짜리 토론장. 대서양을 건넌 원두 한 줌.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쌓인 오늘의 카페 문화. 커피는 우리를 깨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커피가 만든 리듬 속에서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시는 건 커피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대일지도 모른다. 감사합니다.